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9일 화요일 KBC 뉴스 매거진 임종렬입니다. 과학자들은 이제 인간은 150세까지 장수할 수도 있다고 하면서 건강하게 수명을 연장하는 10가지 비결을 소개했는데 그중에서 좋은 인간관계, 뇌에 자극을 주는 자기도전, 약간의 스트레스, 종교, 그리고 좋은 친구 같은 정신건강에 관한 내용을 5가지나 추천했습니다. 예전에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거꾸로 건강한 정신이 건강한 몸을 만든다. 이렇게 바꿔야 할 것 같다는 생각하면서 지구촌 소식 모아서 전해드린 매거진 스퀘어 시작하겠습니다. 자체 여권, 화폐, 심지어 국가대표 축구팀까지 있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국가가 1억 3천만 달러의 가격의 매물로 나왔다고 더 타임스 등 그 영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영국 에시스주 해안에서 11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시랜드 공국이라는 이 국가는 2차 세계대전 중 건설된 콘크리트 구조의 해상 요새로 면적이 6,000 스퀘어피트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베이츠라는 그 사람이 이곳을 무단 점거한 후에 시랜드 공국이라는 이름으로 독립을 선포하면서 자신이 국왕임을 선포했다고 합니다. 이후 영국 해군이 베이츠를 인공 요새에서 쫓아내기 위해 출동했지만 베이츠 일가가 총을 쏘며 격렬히 저항해서 독립국가로서의 위신을 지켰고 영국 법원은 시랜드 공국이 공해상황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영국의 법령이 적용되지 않는 치외법권 지역임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이후 시랜드 공국 베이츠 국왕은 자체 국기, 화폐, 여권 등도 제작했다고 하는데요. 아무리 국왕 자리가 탐이 나도 6,000 스퀘어피트에 1억 3천만 달러 매물로 내놨다면 스퀘어피트당 2만 달러가 넘으니까 이거 뭐 비싸도 살 사람이 있을지는 의문이 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린아이의 지능을 높이기 위해서라면 좋은 음식보다는 장난감을 챙겨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런던 대학 아동건강연구소의 맥그리거 교수는 최근 발간된 의학 전문지에 발표한 논문에서 취학 전 어린이의 지능과 놀이 방법에 큰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상당수가 영양 결핍에 시달리고 있는 방글라데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놀이 방법에 따른 지능 변화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한 결과 놀이만으로도 어린이들의 지능 지수를 상당히 상승시킬 수 있었음을 증명했다고 합니다. 어린 자녀가 있으시다면 지금부터라도 공부하라는 말보다 같이 놀아주시는 것이 애들한테 머리 좋아지는데 더 큰 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다음 소식입니다. 도서관에서 빌린 책을 47년 만에 거의 반세기 만에 도서 반납을 해서 화제가 된 주인공이 있습니다. 주인공의 이름 로스앤젤레스 중학교 교사 생활하고 있는 로버트 뉴러넌이라는 사람인데요. 그는 중학교 3학년 재학 당시 숙제를 하기 위해서 미시간주의 한 도서관에서 이집트 왕자라는 책을 대출했습니다. 그는 이 책을 어머니가 청소를 하면서 다른 곳에 옮기는 바람에 제때 반납하지 못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다가 최근 다락방에 있는 상자 안에서 책을 발견했다고 하는군요. 이 사람은 앞으로 더 연체되기 전에 반납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책과 함께 연체료 171달러도 자진 납부했습니다. 죄 짓고 못 사는 이분, 이제야 좀 다리 쭉 펴고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탁기 안에 사람을 집어넣지 마시오. 이런 엉뚱한 경고 문구가 실제 미국에서 판매되는 세탁기에 부착이 되어 있어서 사람들을 섬뜩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경고문은 미시간주 소송 남용 감시단이 발표한 2006년의 엉뚱한 경고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 감시단의 대표인 잔스 씨는 부당한 소송에 시달린 업체들이 갈수록 괴상한 경고 문구를 써놓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세탁기 제조회사들은 아이들이 세탁기 안으로 기어들어갔다가 다치는 바람에 실제로 소송당한 회사들이 몇몇 있다면서 경고 문구가 쓸모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재미있는 경고 문구로는요. 젖은 휴대전화를 전자레인지에 말리지 마시오라는 것도 있다고 해서 웃음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황당한 소송을 당하고 고통 겪었으면 이런 경고 문구까지 넣었을까 생각하니까 세탁기 제조회사들이 좀 측은한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자, 이상 매거진 스퀘어에 들어와 있는 소식 정리해드렸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후에 KBC 뉴스 매거진 이어드리겠습니다.
매거진 신간 미리 읽기 코너입니다. 책을 왜 읽느냐 하는 질문에 교양을 얻기 위해서라는 응답과 함께 책을 선택할 때나 책을 읽어가는 과정에서 얻는 즐거움 때문이라고 대답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올 한 해 독서를 즐길 수 있는 좀 여유로운 시간들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도 세 권의 책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이명숙입니다. 오늘은 마빈 토케이어의 탈무드 처세술, 김재순 씨의 그 다음은 내 멋대로 살아가라, 미치 앨범의 오늘 하루만 더, 이렇게 세 권의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마빈 토케이어의 지혜는 천 개의 눈을 가졌다라는 책이에요. 뉴욕에서 태어난 마빈 토케이어는 탈무드 학교인 뉴욕 예사바 대학에서 공부한 후 뉴욕 유대 신학교에서 탈무드 문학 석사 학위를 받아 뉴욕에서 랍비로 활동하고 일본에서 유대 문학을 강의하기도 했어요. 토라와 함께 유대 민족의 정신적 지주인 탈무드는 총 20권에 1만 2천 페이지에 달하고 기원전 500년에서 서기 500년까지 1000년 동안 구전되어 오던 것을 수많은 학자들이 10여 년에 걸쳐 수집 편찬한 것이라고 해요. 그에 의해서 새롭게 엮어진 탈무드는 수천 년 동안 온갖 고난과 박해를 겪으면서도 오늘날까지 전 세계인들에게 지혜와 올바른 도덕관을 심어주고 있는 유대인들의 삶과 그 문학을 낱낱이 보여주고 있어요. 시련의 연속인 5000년 역사 가운데 탈무드는 유대인을 지켜왔고 또한 그들을 통해서 탈무드가 지켜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책에서는 유대인의 사랑법과 유머와 해악이 담긴 탈무드의 웃음이 소개되어 있으며 과연 유대인의 문화와 지성은 무엇이며 유대인들이 균형을 잡는 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역경을 이기며 도전하는 방법은 무엇이고 탈무드형 인간은 어떤 것이며 또한 그들이 진리에 이르는 길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역사는 5000년 역사를 이어오면서 숱한 외세 침략을 받아온 우리의 역사와도 비슷하기 때문에 그들 역사의 보고인 이 탈무드를 통해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 성공 신화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것을 역자는 권면해주고 있어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우암 김재순 선생의 그 다음은 내 멋대로 살아가라는 책이에요. 우암 김재순 선생은 월간 샘터를 창간했으며 현재 샘터사 고문으로 지내고 계신 분이에요. 또한 13대 국회의장을 지냈으며 토사구팽이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고 정계를 은퇴했다고 해요. 토사구팽이라는 말은 날쌘 토끼가 죽으니 사냥개는 소용이 없게 되었으므로 삶아 먹힌다는 뜻으로 쓸모있는 동안에는 불임을 당하다가 소용이 다하면은 버림을 받는다는 말이라고 해요. 그는 40년 가까이 매달 샘터 뒷표지를 남겼는데 그의 글은 삶과 꿈에 대한 깊은 성찰이 담겨져 있으며 거침없이 인생을 살아가려는 이들에게 많은 힘이 되어주고 있다고 해요. 중국 당나라 시대의 사원이라는 선생은 참된 자기를 찾기 위해서 평생 잠은 자답을 했다고 하는데 사원 스님처럼 하지는 못하더라도 틈틈이 자기를 가리고 있는 집착이나 망상을 제거하여서 본래의 진실한 자기 모습을 찾아보는 여유를 가져보라고 저자는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가 집안 아이들에게 늘상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내 멋대로 살아가라는 말인데 이는 내가 믿는 바대로 훗날 후회하지 않을 길을 찾아가는 뜻이라고 해요. 어떤 시대가 되더라도 또한 어떤 일이 주변에 생기더라도 자기 내면에 확실한 심지가 있고 또 그것을 잘 갖고 나가기만 한다면 제 멋대로 살아간다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매스컴의 물결에 떠내려가기 쉬운데 세상 물결에 속절없이 떠내려가지 말고 자기를 찾아 평소 간직해온 심지에 비추어 보라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자기 멋대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화려한 글은 아니지만은 우암 김재순 선생의 삶의 지혜와 인생 철학이 담긴 진실된 글로서 거짓 없는 삶을 살아가려는 이들에게 많은 위로가 되어줄 수 있는 책이에요.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미치 앨범의 단 하루만 더라는 책이에요.
이 책의 작가 미치 앨범은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 천국에서 만난 5사람의 작가로 평범한 사람들이 자기 연민과 고통을 넘어 삶에 숨겨진 의미를 깨달아가는 과정을 감동적으로 형상화시켜 최고의 휴머니스트 작가로 평가받고 계신 분이에요. 앞에 두 권에서 작가는 우리가 미처 가지 못한 인생의 길에 대한 회호, 자기 연민, 삶의 진보함을 죽음이라는 거울에 비추어 봄으로써 오히려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하는 계기를 제공했다고 하는데요. 단 하루만 덜 아는 책에서는 죽은 이와 산 사람과의 만남이라는 장치를 통해 우리 삶의 의미를 또 한 번 감동적으로 환기시켜주고 있어요. 6, 70년대 전형적인 이혼 가정의 자녀로 자란 주인공 칙은 10년 전 자기를 위해서 온갖 희생을 아끼지 않은 어머니를 잃고 아내와 딸에게까지 버림을 받은 실패한 인생으로 자살을 결심하게 돼요. 그러한 과정 속에서 그는 유령이든 뭐든 죽은 어머니와 하루를 보내게 돼요. 그는 이러한 일이 자기 영혼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믿고 있으며 그 누구도 가져보지 못한 하루를 가져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운 사람, 사랑했던 사람과 단 하루만이라도 더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에게는 이미 그 하루가 주어져 있는 것이며 우리들의 하루는 누구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쓰라고 주어진 하루이기 때문에 매일이 단 하루를 보내는 것처럼 소중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은 실타래와 같은 인연과 사랑, 그리고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다른 누군가에 전해질 때 우리의 삶이 가치를 얻는다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이에요. 내 생에 꼭 한번 돌아가 보고 싶은 하루가 있다면 과연 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끔 하는 책이었어요. 2007년 새해가 시작이 되었어요. 올 한 해 무척 힘들 거라고들 하지만은 사원 스님의 화두처럼 참된 자기를 찾고자 노력하고 매사에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갖는다면은 그렇게 힘들지만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미국 경제는 부시 대통령도 버냉키 FRB 의장도 모른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는데요. 생활에 영향이 크고 관심도 많지만 그만큼 흐름을 완벽하게 예측하기는 정말 힘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매거진 경제 시간에는 드포월대 경제학과 최진욱 교수와 함께 변화와 모색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 2007년 시카고 한인 경제를 전망합니다. 2007년도에 이제 소규모의 그 식료품 계통의 장사를 하신 분들은 대형화된 그 식료품 상점인 그 H마트나 그랜드마트나 아니면 아시마트나 이런 것들이 들어옴으로 해서 이제는 거의 그 경쟁 그 상대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제가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이 질적인 경쟁을 한다고 그러면은 살아남을 가능성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양의 경쟁에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그로서리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힘든 그러한 그 2007년도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나머지 예를 들어서 세탁소라든가 이런 그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데 종사하시는 분들은 크게 2007년도에도 나빠질 건 없다고 봅니다. 지금 2006년도의 수준이 계속 유지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그냥 우리 한국인들의 그 성실성과 또 그 뚝심으로 2007년도도 뭐 성공적으로 그렇게 이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그 우리 중소 그 규모의 그 상점들은 정말 진퇴양난의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형화 하려니 자본이 없고 또 소형화 하려니 그 고객들이 찾아주지 않아서 폐점을 해야 되는 그런 위기가 있고 그래서 참 어려운 상황인데 이것은 뭐 모든 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제는 소규모의 상점일수록 양의 경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꼭 질의 경쟁을 해야 되는데 질의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딴 사람이 그 흉내를 낼 수 없는 그러한 기술이나 그러한 제품을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식료품 상점을 운영하셨던 분들은 남들보다 더 맛깔나는 맛 좋은 그러한 뭐 그 젓갈류를 뭐 개발을 하시거나 아니면 김치류를 개발하시거나 아니면 뭐 양념 그 뭐 갈비를 개발하시거나 이렇게 해서
질적인 그 품질을 가지고 이제 그 경쟁을 하지 않으면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동안 불행하게도 우리 많은 그 소규모 그 식료품 상점들이 그동안 그 질적인 경쟁을 못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대형화되면서 빠른 속도로 이렇게 사업이 감소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소규모 상점들이 이렇게 대형화 바람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그러면은 질을 통한 니치마켓의 개발이 필요하고, 그것에 따라서 정말로 품질 위주의 그러한 경쟁을 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요즘은 그 프랜차이즈를 많이 하고 또 그것을 통해 가지고 성공적인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또 시간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민 1세들이 아직도 건강하시고 튼튼하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만약에 자녀분들이 큰 이민 2세들이 나이가 좀 들고 그렇게 좀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나이라면은 같이 한번 동업을 하는 그러한 그 사업들을 모색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도 이민 1세들 혼자만의 힘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지 말고 2세들을 동참시켜 가지고 2세들과 같이 피와 땀과 열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자꾸 마련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는 그 세탁 업계도 어느 정도 이제 포화 상태고, 식료품 업계도 좀 힘들어지고, 그렇다고 식당 같은 것도 지금 어렵다고 하는데, 식당도 실상 가만히 보면은 여지까지 우리가 한인들을 상대로 한 식당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인 식당에 가면은 그 웨이터나 아니면 웨이트레스가 영어로 손님을 맞이할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 손님들이 상대적으로 마음 편하게 한인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다 보니까 식당 자체도 커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2세들이 참여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2세들이 좀 더 활성적으로 그런 그 식당업이나 이런 데 참여를 한다면은 거기에도 미래는 굉장히 밝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떤 면으로 봐서는 그 사람들이 꼭 참여를 해야지 성공적인 더 큰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요번에 이 대형마트가 이렇게 여기저기 생긴다는 소문을 들으면서 느끼는 것은, 아직도 우리는 이민 1세들 아니면 일민의 1.5세들이 주관하는 그러한 프로젝트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우려가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미국에서 살기 위해서는 미국의 문화를 우리보다는 더 잘 아는 이민 2세들 아니면 2.5세 아니면 3세들의 참여가 꼭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참여를 함으로 해서 우리 미국 주류 사회를 어떠한 포석으로 공략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같이 연구하고 같이 개발을 해야지 이것이 좀 더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좀 그런 면에서 우리 이런 그 대형 마트들이 생길 때 프레시한 우리 2세들의 참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권장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많은 여행 가운데서 비행기 타고 가는 여행은 왠지 조금 더 기분 들뜨는 느낌 들지 않으십니까? 거기다가 맛있는 기내식을 제공받고 상냥하고 친절한 승무원의 서비스를 받으면 정말 기분 좋습니다. 그리고 즐거운 여행이 될 거고요. 아시아나 항공이요, 세계 최고 서비스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커뮤니티 소식에서 만나보시죠. 네, 글로벌 트래블지가 선정한 세계 최고 서비스상을 수상한 아시아나 항공, 이 자리에는 시카고 지사장님을 함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아시아나 항공이 시카고에 취항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네, 엊그저께 취항을 한 것 같은데요. 벌써 1년 반이 돼가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아시아나 항공의 취항과 또 비즈니스에 많은 도움 주신 동패럽 기자를 들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의 성과를 어떻게 보시고 시카고 한인들이 얼마나 이용하였습니까? 네, 초기에는 저희가 판매망을 구축하는 데 다소 어려움도 있었지만 점차 판매망이 안정화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서비스에 대한 평가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탑승률도 굉장히 좋은 실적을 기록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아시아나항공이 시카고 동포사에 이제 서서히 뿌리를 내려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3년 연속으로 아시아나 항공이 세계 최고 서비스상을 획득하였는데요. 소감이 어떻습니까? 네, 이번에
글로벌 트래블러지가 선정한 2006년 세계 최고 서비스상에 아시아나항공이 다시 선정됐습니다. 글로벌 트래블러지는 미국에서 발행하는 여행 전문 매거진인데요. 항공과 공항시설, 호텔, 여행 관련업 등 4개 부분에서 매년 구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서비스 부문의 우수 부문을 선정하는데요. 항공 부문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이 2004년과 2005년에 이어서 2006년 올해에도 3년 연속으로 최고 서비스상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로서는 대단한 쾌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동안 아시아나항공을 성원해 주신 모든 고객 여러분들과 기쁨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네. 3년이나 연속으로 최고 서비스상을 받기에는 아주 특별한 노력과 어떤 서비스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셨습니까? 네, 우선은 저희가 친절하고 정성스러운 그다음에 저희 서비스의 중심에 항상 고객을 우선으로 하는 기본 정신을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또 승객들의 필요에 언제든지 눈을 맞춰서 서비스하는 눈맞춤 서비스를 기본 정신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여행 도중에 각종 편의시설, 부대시설, 여행 정보라든가 운항 정보라든가 오락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서비스 향상에도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좋아하시는 기내식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또 매직쇼 같은 그런 그 서비스 아이템은 굉장히 독특한 서비스로 전 세계 항공업계에 좀 주목을 받고 있고요. 또 유니세프하고 같이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국제 아동기금 동전 모으기, 사랑의 동전 모으기 캠페인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약 30억 원을 돌파했고요.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평가들이 그러한 서비스에 대한 평가가 저희가 이번에 선정된 배경이 아닌가 싶고요. 네. 또 지난해에는 저희가 저희 회사의 CI를 전면적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네. 새로운 CI는 아시아나항공의 로고와 마크뿐 아니고 동체 디자인, 굉장히 이쁜 디자인으로 저희가 변경을 했고요. 네. 또 탑승 클래스별로 브랜드 아이덴티티, 또 아시아나 클럽의 브랜드 아이덴티티, 그리고 홈페이지를 전면적으로 개편을 했죠. 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고 새로운 여러 가지 시도들이 고객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아시아나항공이 판매하고 있는 색동 패키지 상품이 아주 반응이 좋다고 하던데요. 네네.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희가 시카고 취항 이후에 시카고 지역에서 관광 상품을 개발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시카고 동포분들 중에서는 여기 한국을 떠나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죠. 오래전에. 그래서 네. 그분들이 한국을 방문하거나 여행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좋은 조건의 가격, 또 좋은 품질의 그런 관광 상품을 개발해서 지금 한국으로 가는 여러 가지 형태의 상품들, 또 중국이나 일본으로 방문하는, 또 아시아로 가는 그런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고요. 또 특별히 계절적으로 기획 상품을 만들어서 굉장히 좋은 우수한 품질의 상품을 저희가 선보이고 있는데요. 지난 봄에는 저희가 효도관광이라는 그런 상품을 내서 고국을 일주하는 그런 상품의 여행을 120분이 다녀오셨고요. 네. 굉장히 많은 그러네요.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굉장히 즐거움을 갖고 이러한 여행 상품 개발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네, 한인 사회뿐 아니라 타인종 승객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네. 저희 아시아나항공의 이제 사업 영역을 물론 이제 저희 한인 사회가 주 고객들이지만 여기 시카고와 중서부 지역에서 많이 거주하고 있는 아시안 에트닉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판촉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고 다른 아시안 커뮤니티, 중국계 또는 필리핀계 또 일본계 이런 커뮤니티와의 유대도 굉장히 신경을 써서 맺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탑승객 중에서는 저희가 생각보다 많은 다른 인종들이 지금 저희 아시아나항공을 이용하고 있고요. 제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은 그 사람이 단순하게 아시아나항공을 타고 자기 고국을 또는 다른 나라를 여행하는 것뿐 아니고 여행 도중에 한국을 들려서 한국 문화를 체험하고 한류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광공사하고도 제휴를 하고요. 다른 여행 업계하고도 제휴를 해서 그 사람들의 한국 체험과 한국 체류를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거양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신년 계획과 포부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아시아나항공이 취항한 지 1년 반 정도 만으로는 됐습니다만 횟수로는 2005년, 2006년, 2007년 이제 3년 차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보다 좀 성숙하고 안정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 드려야겠다는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한 차원 품격 높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행 관련된 다양한 상품들을 또 선보여서 항공여행뿐 아니고 다른 부대적인 즐거움을 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지역사회에 사랑받는 기업으로 더불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뉴스 매거진 작별 인사드릴 시간 됐습니다. 이 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